허우스탁 감독이 탐욕스러운 선수들을 잘라버리겠다는 엄포가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부상으로 아웃된 제임스 매디슨의 입방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욕심없는 팀플레이어라는 것을 애써 각인시키려는 듯 방송 인터뷰 자리에서 손흥민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을 인터뷰가 동료를 내리까는 발언을 하며 문제가 됐던 겁니다. 똑같은 이적생인데 주목받고 있는 다른 선수에 대한 경계 발언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잉글랜드 사람들의 인성이라는 게 이렇게 연기로라도 커버할 수 없는 건가 싶어 한숨이 나오는데요. 손흥민을 우러러 본다며 이빨린 소리를 늘어놓더니 요리스와 다이어를 밀어낸 데다 자기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잘 자리 잡고 있는 골키퍼 비카리오, 아니 비카리오를 경계하는 발언을 내밀었던 겁니다. 오늘은 요즘 토트넘 경기를 보면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은 매디슨이 꼭 이렇게 또 못난 말을 해서 정말 얘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양가 감정이 드는 매디슨의 이중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부상 재활 중인 제임스 매디슨이 난데없이 손흥민을 우러러본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바로 며칠 전 매디슨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가 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케인보다 뛰어난 부분이 너무 많다. 주장으로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매디슨은 토트넘의 부족했던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어주고 있어 호평받았는데요. 특히 최전방 공격수로 자리를 이동한 손흥민의 특급 조력자 역할을 하며 초반 돌풍을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레스터시티에서 30경기에 나서 10골 9도움의 준수한 활약을 했던 그는 토트넘 이적 후 기량이 만개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의 11경기에 나서 3골 5도움을 기록하며 잘하던 차에 발목 부상을 당한 뒤 전력에서 장기 이탈 중이죠. 재활에 온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부상 전까지 손흥민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해왔습니다. 이런 손흥민에 대해 매디슨은 위대한 선수이자 특이한 녀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매 순간 웃고 지내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매디슨은 이어 말합니다. 우리는 토트넘과 레스터의 맞대결 때 서로를 상대해봤고 서로를 존중했다. 경기 전에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 쉽게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손흥민은 너무나 선한 사람이다. 그러다 이적하고 본 손흥민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최고의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0골을 넣었다. 내가 본 최고의 피니셔 중 하나다. 주장으로서의 손흥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손흥민은 로이킨 같은 사람은 아니다. 손흥민의 위대한 점 중 하나는 매번 그렇게 실실 웃고 다니는데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는다. 그는 위대한 선수다. 어린 선수들이 우리와 함께 훈련하고 함께 출전 명단에 들 때 손흥민이 이야기하면 모두 손흥민의 말을 듣는다 라고요. 로이킨은 과거 맨유 영광의 시절에 뛰었던 선수인데요. 카리스마 넘치고 거친 태클과 싸움으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식 티키타카 예쁜 축구가 자리 잡기 전 마구 싸우고 달려들고 부딪히고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부상을 입히던 축구 스타일이죠. 술 취한 채 다음날 경기에 들어가는 일도 부지기수였다니 말 다 했죠. 그런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매디슨은 거의 손비어 청가를 읊습니다. 손흥민은 멋진 아우라와 큰 인격을 갖고 있다. 큰 선수의 아우라다. 이런 점들은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고 구단의 중요한 순간에 필요하다. 그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말이다. 또 우리는 몇 차례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서로를 계속 보려고 하고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서로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장 밖에서도 자주 보려고 하는데 소니가 개인 훈련한다고 시간을 잘 내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딱 여기까지가 좋았습니다. 이후 발언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매디슨은 올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팀 동료 굴리엘모 비카리오에 대해 처음 들어온 선수였고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 하이라이트를 봐야만 했던 이름 없는 선수라고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아프다면서 웬 인터뷰는 이렇게 많이 하는지 또 다른 매체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둘 사이에 묘한 기류를 포착했다며 기자는 둘이 엇갈린 상황에 대해 언급합니다. 매디슨과 비카리오는 올 시즌에 토트넘에 새로 합류한 이적생입니다. 두 선수는 초반까지만 해도 팀 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이끌고 있죠. 비카리오는 토트넘 최고의 수문장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4경기 전 경기에 출전해 토트넘의 골문을 지키고 있으며 뛰어난 선방 능력을 발휘하며 14경기에서 4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죠. 사실 비카리오는 당장 지난 시즌까지 팀의 주장을 맡았을 정도로 존재감이 대단했던 요리스를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지워버린 슈퍼 루키입니다. 지난 시즌 내내 손흥민을 향해 악담하고 소리 지르고 수비에 가담하려며 괴롭히던 요리스를 대체한 최고의 영입생 중 하나인데요. 물론 요리스는 토트넘에 많은 기여를 했던 레전드 선수였습니다. 10년 넘게 토트넘의 골키퍼로 활약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선방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엔 부상으로 이탈하는 시간도 늘었고 결국 주전에서 밀어낸 비카리오의 활약상이 상당한 수준인데요. 11월 경기에서 몇 골 내주긴 했지만 4골이나 먹힌 첼시에서도 MVP로 천정될 정도로 제 몫을 제대로 해줄 정도였죠. 그런데 BBC를 비롯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카리오도 손흥민 찬양가를 부릅니다. 이적상들의 손흥민 찬송가가 대단하다 싶은데요.
당장 BBC는 지난 경기가 끝나고 비카리오의 선방에 주목하며 먼저 손흥민과 인터뷰합니다. 소니는 우리가 득점하기 전 비카리오의 세이브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뒤처졌을 것이다. 이 경기에서 뒤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경기처럼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 순간 상대편의 역습이 시작되지만 사실 이런 위협적인 공격에도 나는 마음이 편하다. 비카리오의 선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임 선수들의 길을 살려주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발언이 있는지 몰랐던 비카리오도 이어진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넣은 골을 보고 마스터클래스급 명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때론 경기장 뒤에서 볼 때 이런 멋진 모습을 나 혼자 보고 있어도 되나 싶다. 토트넘 최후방에서 보니 진짜 축구라는 이름의 마스터클래스급 명작골은 손흥민의 골이었다. 서로 정확한 패스를 전한 이후 손흥민이 적절한 공간에 파고든다. 공을 잡고 나면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절대 놓치지 않는다 라고요. 이어 토트넘 구단에서 연습 중에도 비카리오는 손흥민의 위력을 늘 실감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한 훈련 장면에서 손흥민의 가마차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비카리오가 찍히기도 했죠. 그런데 그를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다는 한 영국 축구팬은 비카리오가 완벽한 골키퍼로 평가받는 이유는 손흥민을 닮은 인성 때문이다 라고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비카리오는 지난 시즌 요리수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도 덧붙였죠. 마치 토트넘 영입 면접에는 인성 질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그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봐도 겉으로 드러난 몇몇 일화만 봐도 다 티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읽히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리스와 달리 비카리오는 최전방 공격수에게 수비 가담을 하지 않는다고 남 탓을 하지도 않고 로메로가 자책골을 넣었을 때 나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독여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카리오의 겸손한 태도와 성실함도 소니를 닮았다며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지금 토트넘에 딱 필요한 선수라고도 했죠. 이런 성품은 소니를 비롯한 주장단 그리고 팀의 분위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도 덧붙였고요. 반면 요리스는 토트넘에서 10년간 선방하는 모습만 보여줘 든든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인성은 소위 말해서 개차반이라는 병이 많은 인물이긴 했습니다. 우선 손흥민은 공격수인데도 수비 가담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장에서 2차례나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과거 음주운전을 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벤제마 왕따 주동자라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커리어로는 뛰어난 골키퍼임은 틀림없었지만 팀을 이끄는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했고 이는 비카리오와 대비되고 있죠. 축구하는데 무슨 인성이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 인성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었다는 호날두와 메시의 커리어 말년만 봐도 그렇습니다.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죠. 메디슨이 과연 어떤 도가줄을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출신의 버릴 수 없는 썩은 동아줄을 잡겠다면 계속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포스탁 감독의 뛰어오르는 말의 등에 타겠다면 마음을 선하게 먹고 팀플레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메디슨은 늘 웃기만 하는 소니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손흥민 선수도 마음 건강, 몸 건강 잘 챙기며 멋진 경기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